조주빈이 JTBC의 손석희 사장에게 이런 사기 범죄를 쳤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 측의 해명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조주빈의 협박에 돈을 건넸고요. 과연 어떤 협박이 있었을까요?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흥신소 사장이다 라고 사칭을 하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접근을 합니다. 경찰과 손석희 사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렇게 손석희 사장에게 주장을 해요. 김웅 씨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지급했다. 그리고 김웅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문자 내용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하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하고 손석희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조주빈에게 건넸는데 물론 여기서의 의문은 상당히 거액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건넨 이유와 관련돼서 의문과 논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챙긴 조주빈은 그대로 잠적을 합니다. JTBC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손석희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적 다툼 중인 김웅이 테러 청구했다기에 돈을 보낸 것이다 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좋지만 신고해서는 안 될 일이라 신고를 미뤘던 것. 흥신소 사장이라 조 씨라는 것은 검거부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도 이런 실제 사기를 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던 것에 또 한 번 놀란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피해자가 두 종류의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갖다가 한 거죠. 사기 피해자들. 근데 사실은 사기 피해자가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피해자라고 딱 등장되는 이름이 등장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된단 말이죠. 네. 이걸 갖다가 조주빈은 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 본질인 성범죄를 갖다가 그 희석화되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사장의 해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2017년 4월에 무슨 접촉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그것을 김웅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2019년 1월 달에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끌어가지고 2020년인 올해 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손 사장에 대해서는 구약식이라고 해가지고 벌금형 기소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형이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공갈미수와 협박해가지고 정식 재판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그 조주빈의 저 행동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작년 1월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걸 제시하냐면 김웅 기자하고 사이에 텔레그램이 있다. 그 텔레그램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 김웅 기자가 나를 통해 가지고 나는 흥신소 사장인데 당신과 당신 가족을 협박하라고 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조작된 걸 갖다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이라든 뭐라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김웅 기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김웅 기자를 공격할 수 있는 조작된 거 그때 몰랐을 테니까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걸 갖다가 경찰에 제시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협박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제가 이제 법조인 경력 쭉 그 변호사 하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해라. 왜냐하면 조주빈이 김웅 기자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계좌 이체 내역을 갖다가 보여주려면은 이제 조주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요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돈을 요구할 경우에 돈 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사장이 돈을 갖다가 이체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조주빈이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정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다. 네네. 예,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손 사장은 조주빈에 의해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 사장뿐만 아니라 정익진 변호사님, 일반적인 경우 만약에 이 조주빈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도 또 뭐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해 오면서 돈을 요구할 때 그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안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건네는 게 낫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내가 해악을 갖다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텔레그램 조작된 증거로 인해 가지고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악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경찰한테 일단 그 고발을 갖다 해야 되겠죠.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훨씬 신고를 낫다. 갖다가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돈을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체를 해줬는데 그대로 받아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당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